내가 혹시 틀리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야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하고 더 다른 케이스를 뭐 유사 케이스를 뒤져본다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렇지 나 오늘 훌륭했어, 나 오늘 쩔었어 라고 하면은 굳이 뭘 파보겠어요?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저희만 오프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지? 바른쌤 팟캐스트 4화 1부 시작합니다. 와. 되게 소박한 시작이죠.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이 맛입니다. 매번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일단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죠? 상현씨? 하울팟 하울팟 케어 클럽. 클럽. 그렇습니다. HCC라고 하죠. 저희가 하울팟 케어 클럽에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오늘 정다영 트레이너님 배우로 저희가 여기 왔죠. 그렇죠? 영광입니다.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저희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저희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양식이 없습니다. 편하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이 프로페셔널을 기대하지 않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 JD입니다. 네.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죠. 맞아. 제가 대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금전방어 안 하시는 분들도 정다영 트레이너님 이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JD 트레이너라는 이름은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연맹 분들도 거의 아시고 그래서 겸손까지 갖추신 모습으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상현 트레이너랑 제가 좀 남자들끼리 좀 그냥 그 남자들끼리 수다가 있었군요.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태경 대표님 그리고 조현빈 대표님 그리고 오늘 정다영 트레이너님 뵀는데 그리고 이태경 대표님은 엊그저께 뵀어요. 언제 뵀더라? 이번 주에 또 뵀어가지고. 식사하셨나요? 네, 삼겹살 먹고 그 애엄마들끼리의 수다가 있었습니다. 개 이야기 비율이 적었을까요? 당연하죠. 그냥 애 얘기로 그냥. 근데 애 키우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 키우는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섞어져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 애엄마의 고충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눴습니다. 제일 고충은 무엇이시죠? 제일 고충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애 하나보다 개 30마리가 편한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자주 들어요. 나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리노이즈 30마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민이가 안부길 빌면서 근데 수민이는 이제 10살이에요. 초3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잠시만, 여기 지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똑이 이리 와 갖고 와. 똑이 올라. 얘 지금 자꾸 콩을 뽀짝뽀짝 씹어가지고. 똑이 앉아. 이거 그냥 조용히 갖고 놀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막. 이런 30마리보다 육아가 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얘 30마리가 훨씬 낫죠. 그치? 얘 말대꾸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애여가지고 그 감정의 동요가 너무 심하고 말대꾸와 얘네는 말대꾸는 안 하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어글리독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그 어길리도 대표님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삼겹살 구우러 만나신다고. 그래갖고 나도 가서 같이 먹고 싶으면 얻어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저 일하느라가 안 됐어요. 그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뭐 오셨었는데. 꼭 아이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대화에 끼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애기 얘기 좋아합니다. 애기 얘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랑 정말 키우는 거랑은 이론만 바삭하신 거잖아요. 이론도 바삭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게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고난과 감정들은
보호자님들이 개를 키우면서 느끼는 고난과 그 역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애가 훨씬 편하지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애가 훨씬 쉽지, 예쁘잖아, 막 딸이니까 또 얼마나 귀엽겠어,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저는 거기에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 30마리가 훨씬 낫다라고 하면 보호자님은 또 거기에 전혀 공감을 못 하세요. 개가 훨씬 더 어렵고. 그러실 것 같아. 네, 그렇다라고 하셔가지고. 대표님은 개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그쵸? 근데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전문성보다는 그냥 개가 좀 더 익숙하고 애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 다영쌤이 익숙하신 반려견이라는 게 얼마나 익숙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시작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시작이 좋군요. 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4화 만에. 오늘 굉장히 좋은 진행이에요. 그 제가 다영쌤한테 한 번 저도 들은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냐면 정다영 트레이너님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 그분을 수식하는 단어는 문장은 국내 1호 CTP라는 거였어요. 그 카렌 프라이 아카데미에서 Certified Training Partner 1호 한국.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처음으로 클리커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그것들이 퍼져서 결국 제 기회까지 들어와서 저도 이제 그걸 배우게 된 것인데 그 과정, 그 시작이 매우 궁금했어. 시작이요? 이 얘기를 또 어디 시작부터 가야 될까? 제가 클리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2004년이에요. 2004년. 네, 클리커의 존재를 2004년에 저는 이제 그 자원동물과라는 과에서 전공을 했고 학교를 자원동물학과를 다녔고 거기에서 훈련 수업이 있었어요. 훈련 수업에서 교수님이 클리커 이게 요즘 신식 도구다. 이게 삼성 안내견 센터에서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 교생이나 학과생 전체에다가 클리커를 하나씩 나눠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받으면 다 뭐 해요? 딸깍딸깍딸깍딸깍. 그래서 그러고 사실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삼성 안내견 센터의 클리커를 제일 먼저 또 알리신 분이 테리라이언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테리라이언 선생님이 삼성 안내견 센터에 오셨어가지고 그때 세미나 워크샵 같은 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나눠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존재를 알고 있다가 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트레이너로 일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또 재밌는 역사가 많은데 일단 조금 건너뛰고 보자면은 저는 원래 제 학과 전공할 때 제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손기술이 제일 좋은 동물 실험 기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진짜. 그렇군요. 그 당시에 스템셀이라고 하죠. 그 줄기세포가 네. 부상하고 떠오르는 시기였는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게 진짜 엄청난 손기술이었고 그거를 이제 아시아 사람들, 손이 작은 동양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진짜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뜻이 있었는데 그냥 중간에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동물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거기 원장님이 해마루에서 2차 동물병원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거의 제일 유명한. 그래서 해마루에서 행동학 세미나를 하니까 거기 가볼래? 그래가지고 네, 좋아요. 그래서 공짜로 보내준다니까 덥석 울고 갔죠. 그게 언제죠? 그게 2009년. 2009년? 근데 수희 선생님 누구세요? 김선아 선생님. 그래서 제가 김선아 선생님을 거기서 처음 뵙고 선아쌤이 그 테크니션을 대상으로 행동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제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계가? 그래서 제가 학교 때 배웠던 훈련은 너무 다른 학교 때 배웠던 훈련이랑은 너무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진 거예요. 또 이제 그거를 알고 막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한테 행동학 책을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수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책 사가지고 혼자 막 공부하고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리온, 지금은 없어진 청담 이리온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저의
어떻게 보면 제 인상을 바꿔주신 전찬환 이사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아시죠? 김숙기 교수님이셨어요. 전찬환 이사님이 카렌 프라이어트 아카데미를 알려주셨어요. 야, 테리 라이언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전찬환 이사님은 테리 라이언 선생님을 삼성 안내견 센터에서 2004년에 그 워크샵 오셨을 때 그때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이제 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찬환 이사님이 야, 테리 라이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카렌 프라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넌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네가 그거 한번 해볼래? 라고 아, 네. 그래서 또 덥석 물었죠. 그래서 카렌 프라이 아카데미 그 CTP 하려면은 그 추천서 받아야 되잖아요. 레퍼런스 어떻게 레터를. 받으셨지? 저. 선아쌤한테 저는 저는 선아쌤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선아쌤이 이제 그걸 써주셔서 제가 그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는 첫 CTP가 됐고 제가 인터내셔널 7기였어요. 지금은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7기에서 그때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랑 그 홍콩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저랑 동기가 그 지금 CTP 패컬티로 계시는 카렌 프라이 패컬티로 계시는 그 테리 헤이워드라고 제 멘토였어요. 테리 헤이워드가 저랑 이제 동기예요. 그래서 같은 방 쓰면서 그분이 되게 주종목이 그거죠. 그 데프도 네, 귀가 안 들리는 친구들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이제 교재도 내셨고 그 패컬티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CTP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저한테 영향을 주시고 2년이 이제 시작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뭔가 끄덕끄덕하게 되시는 분들밖에 없어. 그렇군요. 운이 되게 좋았죠. 되게 좋은 분들을 가까이서 이제 만날 수 있었고. 전 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뭐 그분들이랑 일하고 겪었던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던 것도 아닐 거고 선생님이란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제 기회를 누가 잡냐 이 싸움이었던 거로 저는 보이고 그렇군요. 정말 냉큼 누군가 해볼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냉큼 덥석덥석 이렇게 잘 물었던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뭐 세미나 행동원 세미나 이런 내용 들으시고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때는 이제 고양이로 선아쌤이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약간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충격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 캣펄슨이에요. 저 고양이과예요. 그래서 저는 막 개 보면은 귀여워 예쁘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걔한테 1도 없어요. 걔는 저한테는 그냥 혹시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좀 이런 굉장히 분석하고 싶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사실 고양이보다 훈련 학습 이렇게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빨리빨리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냥 재밌는 뭐지 정말 제가 사랑스럽고 너무 그런 키우고 싶고 이런 건 사실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얘기를 되게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양이들이 고름고름 되는 소리, 꾹꾹이 하는 거, 쭈쭈비 하는 거 이게 다 애정 표현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도 그 전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었고 근데 그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고양이가 쭈쭈비하고 꾹꾹이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전 반전된 그러니까 제 생각을 완전히 확 바꿔주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외 케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 고양이의 문제 행동 같은 게 있으면 훈련으로 고양이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케이스에서는 고양이도
바로 행동 수정을 하고 이렇게 문제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아쌤이 소개시켜 주셨던 부분이 훈련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해외에서는 행동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행동학적인 접근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약물 치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네.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인간 사회에서도 정신과 약물 자체가 인간 사회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선아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빠져들게 하는 그 강의법이 있으세요. 너무 흡입력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너무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뭔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제가 처음에 다영쌤을 뵀을 때 저는 이제 학생으로 갔어요. 수업 들으러. 나도 그런 시기가 있어. 뭐야 방금 그 모습? 눈의 트레이너, 학생 이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시기인데 이제 지금 현상에서 보면은 되게 뭔가 갭 차이가 있는 쉽게 다가와지지 아니고 않는 징그럽기까지. 나이 들어 보인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닙니다. 틀딱이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신선했던 건 그거였어요. 당연히 쌤이 말해주시는 그 내용에도 매우 충격을 받았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때 다영쌤을 모르니까 제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말하자면 저 여자는 매우 드라이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왜냐면 이 전문가들은 걔를 볼 때 그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보호자님들 앞에서 뭔가 그래야 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베이비 토크라고 하죠. 막 오구 쭈쭈쭈 하는 이걸 일치 안 하시는 거야. 거기서도 꾸꾸가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 혹은 보호자님인데도 그래서 뭔가 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가? 근데 강의 내용마저도 그냥 막 베일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정다영 트레이너님께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걔를 막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걔 너무 좋아 걔한테 어떻게 이거에서 벗어나셔서 좀 더 학자적인 입장 좀 더 관찰자적인 입장을 잘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선생님의 전문성하고 더 일관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뭔가 신선하지 않아 이런 것도? 나는 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저랑 언제 처음 뵀어요? 제가 17년도 16 그 월간 세미나 하실 때 원래는 이제 보호자 대상의 월간 세미나를 시작을 했었죠 그때. 매달. 그때 제가 다영쌤을 누가 소개해 줬냐면 같이 일하시던 트레이너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자분면을 배웠어요.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맞나 뭐예요? 긍정 강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어디서 얻었냐 하니까 인터넷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너 제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고 있다가 수업한다고 해서 없는 시간 돈 그냥 바로 갔었어요. 그때는 거의 한 달에 60만 원 받고 이럴 때니까. 그리고 가서 너무 좋다. 그래서 매달 오고 싶은데 뭔가 그게 또 안 돼서 한 3번인가 4번밖에 못 갔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때 제가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저는 트레이닝 하면서 많은 분들께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이론적인 거 매우 중요한데 실무적인 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일은 그거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실무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은 실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이론인데 그만큼 사실 이론적 베이스라는 게 명징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부분에서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다영쌤이 수업을 구상하는 과정이라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둔감화가 됐네, 카운트 컨디셔닝이 됐네 이런 것들을 드는 예시랑 설명하는 순서랑 이런 것들이 나는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순서로 설명하고 굳이 이 예시를 드는 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개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고 그리고 그때 뵙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다영쌤 수업 다 추천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명예 DNT시죠 거의. 명예사원이세요 지금. 영업사원.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제 주변에 다 JD님 세미나 들어보신 분들은 꼭 가봐라. 왜 아직도 안 갔냐? 뭐 이런 말씀 하세요. 돈 뒀다 어디 있으냐. 그 얘기 나와. 진짜. 정말 뿌듯하네요. 조만간 뵈러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 궁금한 건 그러면 JD 쌤은 저희 원장님 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첫인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스며들면서 알아가게 되신 걸까요? 정말 첫 만남 첫인상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구원장님의 이미지 이런 느낌은 정말 꼰꼰하다. 그리고 정말 곤조 있다.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준혜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어떤 주제 토픽 하나로 토론을 하면은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저와 같은 의견만 내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갇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같은 얘기가 되면은 그냥 그 세상이 전부인 걸로만 끝나버릴까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준혜쌤이랑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주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네. 저는 좋은데 네. 만약에 이게 조금 안 맞는 사람 그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그러니까 전혀 부드러우신 분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쵸? 동의합니다. 부드러우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되거나 하면은 조금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많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꼰꼰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꼰대시구나.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꼰대는 필요하다. 필요한 꼰대시구나. 나 기억이 나는 게 다임쌤 만나서 아주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주제가 2개 있었어요. 그 2개를 물어봤을 때 다임쌤이 답변을 해주셨을 거잖아요. 답변이 종합하자면 공부 똑바로 해왔어. 분명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 상당히 직설적이셨고 그 약간 제가 요만큼 이해하고 네. 뭔가 그 시도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비판적인 스탠스가 있으셨어. 그래서 나도 그때 기억이 강렬했어. 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만 말해주자면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보호자한테만 감정 반응이 크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4명 4인 가족에서. 네. 걔가 네네. 그러면 이 보호자가 그러니까 제일 감정 반응이 잘 나오는 반려견이 제일 감정 표현을 편하게 하는 그 반려견하고 좀 거리를 두고 다른 보호자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임쌤이 왜 거리를 둬야 돼요 그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이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길게 말해주셨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아주 맹렬하게 전달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실 법한 게 그때 나쁜 건 아니고 사람 질문하고 그때는 이제 훈련사 1 분명 내가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잠시만요. 또기를 내보내야겠어. 또기야, 이리 와. 저는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 봤던 그 다영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렬했고 나뿐만이 아니었을 거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영쌤한테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봤을 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흘러갈 타이밍 같아. 다음 질문이 뭐죠, 상현쌤? 진행이 늘리긴 늦었네. 다음 질문 흐름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훈련사들의 선생님이라는 이미지시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제가 좀 여쭤보자면, 저는 트레이너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는가? 제가 곤조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 곤조를 부려야만 하는 상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방법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심해지고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보다 매번 제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이라기보다도 불안감이 점점 커져요. 확신이 늘수록 불안감이 더 커진다? 이런 좀 느낌인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영쌤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 답을 좀 찾았어. 그래서 내가 좀 확신을 갖게 된 케이스인데 다른 전문가들 분들도 정말 이런 상황이 많으실 거고 보호자님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이 개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옳은 과정을 가닐까 이런 그 혼란에 있는 분들께 뭔가 선생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으실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런다. 여전히 그러고 오늘도 그랬고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게 그리고 정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뭔가에 확신을 가지고 이건 100%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거나 그게 불안해하지 않으면 더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동의하는 느낌이거든요, 저 친구도. 그렇잖아. 이게 내가 혹시 틀리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야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하고 더 다른 케이스를 뭐 유사 케이스를 뒤져본다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렇지 나 오늘 훌륭했어 나 오늘 쩔었어 라고 하면은 굳이 뭘 파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하고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우리 뭐 그래프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드는데 그 우매함의 봉우리 그런 것들은 항상 확신을 가진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검문서 그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오히려 초기 단계가 열정이 굉장히 넘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맞아 라는 난 잘하고 있어 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물론 당사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닌데 싶은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력 초기에 좀 많이 찾아오는 거고 제가 또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저를 그걸 미리 막아주신 분이 계세요. 박창진 원장님이라고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치과 의사신데요. 알 수 없군요. 저번에 살짝 언급해 주셨다. 그분. 그 원래는 치과 원장님이시고 지금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언뜻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KPA CTP를 따고 왔을 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원장님께서 그거 하고 왔냐 하면서 관심 있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계속 강조해 주시던 말이 클리커 트레이닝이 전부가 아니다. 더 봐야 되고 긍정 강화 좋지. 그때는 다 이제 긍정 강화라고 했죠. 사실 정적 강화고요. 근데 긍정 강화 좋지.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경적, 그러니까 그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서만 봐도 정적 강화 말고도 너무 많은 배경 지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본인의 경험을 빗대서 본인도 처음에 그 클리커 트레이닝이라든지 긍정 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거기 굉장히 매몰돼서 빠져 계셨는데 더 배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더라 라면서 그런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 뇌리에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하면서도 계속 스스로 의심하고 내가 너무 한 곳에만 매몰돼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좀 이것도 굉장히 저의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너무 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굉장히 과한 자신감을 가진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원장님의 말씀에서 항상 자기 검열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더닝크루그 보면 이제 여기 올라와 있으신 분들한테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증명해온 과정에 있는 훈련사도 어제도 오늘도 괴로웠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는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확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잘못됐다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파야 될 것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보호자님들한테도 저렇게 전문성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이 반려견을 교육하고 관리한다라는 거야. 생명이랑 교류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힘든 과정이고 거기서 나를 이제 또 갈무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초반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뭐 겸손을 갖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사실 전혀 겸손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나는 진심으로 스스로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알면 알수록 계속 모르겠어요. 근데 겸손의 정의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그러면은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고 계실 텐데 행동수정 과정에서 행동학 말고 요즘 또 파보고 계신 분야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떠오르는 거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원래 또 오랜 꿈이 오비디언스, IGP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행동을 증가시키겠다, 감소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네. 기능적 분석, ABC 찾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행동주의를 따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비디언스 트레이닝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결국 걔랑 무슨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이 개의 드라이브를 끌어올릴 수 있고 결국은 장난감에 관심이 없던 친구를 장난감에 관심 있게끔 장난감 진짜 공또라이가 되게끔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클리커 트레이닝이든 뭐 정적 강화든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깎아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깎아 좀 버리셔라. 트레이너가 깎아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스킬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깎아는 개들한테 깎아를 보상으로 한다는 것도 정말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식이 신경 써야 되지 칼로리, 뭐 먹는 양, 그 다음에 이 깎아의 가치 결국 자극이 너무 더 커버리면은 애들이 깎아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벽은 너무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사실 깎아를 버려야지만 생각을 해보고 내가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어서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거는 IGP 오비디언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행동주의적 관점 또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관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개들한테 인지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걔도 생각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걔들이 장난감 때문에 뭐 히로크를 하고 깎아를 먹으려고 안자를 하고 결국 원반, 장난감,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뭘 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 나랑 인터랙션을 하고 싶어서 뭐를 한다. 이게 제일 훈련의 가장 베이스?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도 그게 어떻게 거기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애를 키우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독립된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 키우면은 제일 많이 하는 딜이 야 이거 하면은 뭐 하게 해줄게. 야 양치하면 TV 보게 해줄게. 이거 다 외적 강화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양육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안 돼요. 굉장히 안 되고 그리고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어떻게 하면 처벌을 데미지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그 행동주의학적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라기보다는 단점이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변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의 극한의 효율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그 순간순간 정적 강화를 매번 쓰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걔도 저는 고등 생명체 이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고등 생명체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만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나 논문들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기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벌시브한 혐오 자극이라고 하죠. 혐오 자극을 회피하려는 기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의 처벌에서 도파민 분비가 생기면서 이게 학습력에 더 좋은 효과를 주고 각성을 하고 더 잘 기억을 하게 하고, 결국 도파민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나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실무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써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죠. 난 이게 금단의 그거 같아. 결국 고민하다 보면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근데 혐오 자극, 일련의 스트레스를 줬을 때 걔들이 더 잘 배운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고, 훈련소는 깊게 물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그래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 소신 발언하자면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거 있으면은 삼류. 제가 아는 훌륭하신 트레이너 선생님들, 훌륭하신 협회, 연맹 훈련사 소장님들은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경험담 들려고 하면은 도대체 누구 제자지?부터 떠올라요. 분명 소장님이 아시면은 크게 혼날 텐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저희 남편도 훈련사 출신이잖아요. 남편이 진짜 옛날 훈련소 출신인데, 거기서 걔한테 이것만 해도 조인트를 까였거든요. 걔한테 쓸데없이 찰까만 해도 진짜 후드려 맞았다고 했거든요. 이런 표현 괜찮나요? 너무 좋습니다. 더 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래서 오히려 그 초크 체인하고 핀치하고 다 그걸 배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쓸데없이 하는 이런 걸로 엄청 호되게 까였었고, 그래서 탈주한 게 맞기 싫어서 탈주한 거예요. 걔한테 뭐만 하면 자기가 혼나니까 나는 못 해먹겠다면서 탈주한 거거든요. 원장님이 때리진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를. 얼마 안 남았어요. 고용노동부로 직진하셨네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좀 생각해보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느 분야나 클리커를 하든 긍정 강화를 하든 초크 체인을 쓰든 이칼라를 쓰든 모두가 책 한 권만 읽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가다 보면은, 어제도 저희 남편이랑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일하면서 나는 걔를 학대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학대를 목적으로 나는 어떻게 굴러오라, 이렇게 쥐불로질처럼 흔들어가지고 걔를 복종시켜야지 이러면서 입문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양질의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은 다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또 말이 딴 데로 샌 것 같네요. 아니, 연관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 좋아. 결국에는 도덕적, 지식적 해이에 대한 일침이라고 보는 거야. 네 맨날 개훈련한다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고민의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너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 라는 말들이 난 필요한 것 같아.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사나 놈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괴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동의한대요. 꺼버릴까요? 이놈의 자식. 아니. 이거 리모컨이 밖으로 나갔구나. 그냥 괜찮아요. 아, 네네. 다영쌤한테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었었어. 열심히 역시 바로 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모두. 1부 마무리하고 40분 됐으니까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네. 짝.